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던 FAS를 전량 익절했습니다. 사실 몇 달 전 최고점 부근에서 거의 한 80% 물량 정도는 익절을 이미 했었고 나머지 20% 정도 물량만 계속 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. 그 나머지 물량마저 익절을 모두 했습니다. 그리고 TSMC에 대한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당장의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것만 같다. 뭐 꼭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. 그냥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 한 번 더 들어가줘도 크게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들어갔고요. 물론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일단 10월달 TSMC의 매출이 워낙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4분기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. 아무튼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일단 제 예상이 아주 시원하게 빗나갔습니다. 어제 낮에 올린 영상에서 CPI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. 정말 크게 틀렸습니다. 주식과 채권 모두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. 근데 뭐 괜찮습니다. 이런 기분 좋은 틀림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그럼 CPI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요. CPI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. 그 안에 세부 내역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요. 우선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한 건 근원 CPI 수치였습니다. 헤드라인 CPI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좋게 나올 것이 너무나 뻔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원 CPI 수치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요. 근데 이 근원 CPI 수치가 전월 대비로도 그렇고 전년 대비로도 그렇고 모두 예상치보다도 0.1이 더 낮게 나온 거예요. 고작 0.1 더 낮게 나온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증시가 크게 올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CPI 발표 직전에 기관들이 대부분 예상치보다 오히려 0.1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.2포인트가 차이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장은 원래 예상치에서 벗어나면 크게 발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요. 그래서 대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번 CPI 발표였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르게 좋게 나온 수치를 보고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쇼스퀴즈의 흔적도 곳곳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번 CPI 세부 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시장에서 걱정했던 게 우선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신차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으면 어쩌나 하는 부분이었잖아요. 거기에 또 신차가 오르면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근데 이 노조의 파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뭐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지적했던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. 전월 대비로는 0.3% 상승하긴 했는데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0.8%가 하락한 것으로 나와서 괜찮았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거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9월에 0.6%가 올랐는데 이번엔 0.3%밖에 안 오른 거예요. 주거비 세부 내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, 임대료 상승폭은 0.5%가 나오면서 전달과 같았습니다. 근데 등가 임대료가 9월에 0.6이었던 게 10월에 0.4가 나오면서 꽤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호텔 숙박료가 무려 2.9%나 하락을 한 부분이 전체 주거비 둔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여행 수요가 적었고 그에 따라 투숙객의 수요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. 여름 휴가가 끝난 직후인 10월이었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구매 수요도 별로 없었고 여행 수요도 적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소비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 자극도 덜하겠구나 하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주거비를 제외하고 측정하는 슈퍼코어 인플레 수치 있잖아요. 파월 의장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. 아무튼 이 슈퍼코어 인플레 수치도 9월 0.6%가 올랐던 것이 단 0.2%만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시장의 우호적인 CPI 발표와 함께 어제는 안 오르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올랐습니다. 다우지수가 초반까지는 잘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 뭐지? 약간 쎄한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우지수도 같이 좋게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강하게 눌려있던 중소형주들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. 중소형주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5.5%가 오르면서 러셀 2000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NA는 무려 16%가 올랐습니다. 은행도 많이 올랐는데요. 지역은행들 3배 레버리지 상품인 DPST는 무려 22%가 올랐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지역은행이 잘 살아나주니까 자금 조달에 민감한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상승하며 라부는 16% 정도 올랐죠.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솟았다는 건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. 그만큼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으면서 주가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번에 CPI 발표를 기점으로 쇼스퀴즈가 한 번에 여기저기서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저렇게 또 너무 한 번에 팍 터진 종목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그동안 못 오른 상승분까지 쭉쭉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,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확실한 상승장의 시작이겠죠. 그동안은 빅테크 위주로만 증시가 끌려갔다면 이젠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. 근데 또 반대로 저렇게 쇼스퀴즈가 급하게 터진 종목들은 다시 공매도가 많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
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의 추격 매수에 바로 뛰어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. 아무튼 지금 페드워치에서 12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99.8%까지 올라갔습니다. 금리 인상 확률은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냥 이제 여기저기서 물가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이 나오면서 더 이상 파월이 할 일은 없다.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다들 환호하니까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. 과연 이게 증시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 아니면 본격적인 대상승장의 시작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밤도 기분 좋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